또영주 TV의 또영주입니다. 제 옆에는 김깡 씨 계십니다. 스페인 얘기하는데 내가 왜 있을까? 네. 야, 너 스페인 대표팀도 잘 알잖아. 뭐 더러더러 다 보긴 합니다. 네. 나 솔직히 근년에 스페인 관련 축구를 제일 많이 본 시기야. 또영주 TV 하면서 주간꾸레 하면서 보지. 그 어쩔 수 없이 대표팀에 또 선수도 있으니까 보지. 난 너무 많이 아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있어. 아니 이승우 관련해서도 좀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승우 선수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네. 연관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김깡 씨가 너무 문어발식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나 그런 거 같아. 손을 대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깊이가 좀 없어지고 있어. 너무 우리는 얕아지고 있어. 깊이에 약해. 일단 맛만 보고 지나가는 그래. 사람들이야. 또 네. 스페인이 어떻게 되는지 맛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스페인 네. 대표팀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최전방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페르난도 토레스와 다비드 비아가 활약한 다음부터 계속 이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 왜 라울하고 이래? 라울이 모니도 있었잖아. 있었지만은 그때도 좀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어 항상.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최전방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스페인이 이번 네이션스 리그 A 그룹 2에 속했는데 여기에 속한 팀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스위스, 체코예요. 네. 근데 체코가 초반 기세가 너무 좋거든요. 3백으로 바꾸고 나서 상당히 조직적이고 강한 압박을 통해서 또 피지컬을 통해서 네. 결과를 가져오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체코가 스위스에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스페인을 만났는데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스페인이 질 뻔한 경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듣고 보니까 2조는 스페인에게 좀 상성에서 좀 안 좋다. 철퇴를 잘 날린 팀들이 다 이렇게 엮여 있네요.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 첫 번째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모라타가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결국 종료 직전에 호르타에게 실점을 하면서 1대1 무승부. 경기 내용은 스페인이 완전히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비가 우리 가비가 정말로 뛰어난 활약을 펼쳐줬죠. 가비 누가 봤어? 가비 누가 추천했냐고. 아니 가비 우리가 추천했지. 네. 맞아. 가비 근데 나날이 갈수록 잘하는 게 보이고요. 전 그 가비의 전진성이라든지 폭발력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선수가 어디까지 클지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체코하고의 경기에서는 가비가 골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안수파티의 스페인 대표팀 최연소 득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네. 가비야 기억하고 있니? 형아가 밀어줬단다. 이 경기는 사실 1대2로 패배하기 직전에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헤더골로 2대2를 만들긴 했는데 뭐 경기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두 경기에서 나타난 스페인의 문제점은 여전히 최전방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모라타가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은 좋은 득점 기회를 또 놓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얘기 분명히 유로 2020 할 때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 4강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포르투갈전 경기 내용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전 경기 내용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체코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네. 8명을 바꿔줬는데 경기 내용이 와 이건 전반전 헬이더라고. 가비의 그 환상적인 골이 없었다면은 전반전 0대1로 맞췄을 것이고 후반전 끌려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조금 더 세부적인 전술 그리고 조금 더 플랜 B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수비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스페인이 고전하는 경우에는 중앙 쪽에서 무언가 풀지를 못해요. 물론 이 경기는 티아고라든가 페드리가 빠진 경기죠. 네. 부상 때문에. 네. 그러니까 티아고하고 페드리가 돌아온다면 훨씬 더 중원에서의 경기력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원에서 안 풀리면 측면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측면에서도 사라비아든 다니 올모든 페란 토레스든 기대만큼 활약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데 토마스가 체코전 선발 출전했는데 고립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모라타가 나오니까 확실히 모라타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더 그래도 좋아.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인 최전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라타는 첫 번째 옵션이 맞습니다. 네. 답답하지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라타가 현실적으로. A매치에서 54경기 나와서 26골 넣었거든요. 이게 스페인 대표팀 역대 득점 7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골을 대표팀에서 많이 넣은 셈입니다. 거기다 2022년 들어서 4경기 출전했는데 3골을 넣었고요. 근데 내가 지금 약간 왜 일그러진 줄 알아요? 왜요?
기회를 많이 줬으니까 많이 넣었지. 맞지. 야, 모라타는 진짜 기회를 많이 받는 네. 거야. 근데 제가 모라타가 첫 번째 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득점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득점 네. 기회에 비해서 골을 많이 넣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대신 전술적인 움직임이 스페인 대표팀에서 맞는 스타일이에요. 네, 공격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죠. 그리고 네. 측면으로 빠져서 같이 연동해서 들어가는 장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옵션으로 알바로 모라타를 생각할 텐데 알바로 모라타가 득점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대안은 결정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네. 교체 투입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혹은 이제 같이 투입된다거나. 네, 전체적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골수만 챙겨주는 공격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공격수가 없습니다. 아, 없다고? 네. 큰일 났는데. 없습니다. 네. 끼라도 보이는 선수는 없어? 그 스페인 대표팀 역대 네. 득점 기록을 보면 네. 1위는 다비드 비아예요. 네. 떠올려 보면 아 비아가 1위 맞지. 이럴 수밖에 없지. 네. 비아가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이 지금 이런 업적을 쌓아 올렸는데. 네. 그리고 2위가 라울 곤살레스인데 라울 곤살레스는 강팀에 약하다는 평가가 있긴 있었지만 A매치에서 44골 넣었거든요. 3위가 페르난도 토레스예요. 여기까지는 스페인 대표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있었던 시절이야. 맞아. 이 정도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알바로 모라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슬픈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스페인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스트라이커를 좀 알아볼까요? 라우데 토마스가 이번에 대표팀에 차출이 됐어요. 네. 라우데 토마스가 이번에 대표팀에 차출될 만하죠. 왜냐면 2021-22 시즌에 에스파뇰에서 17골을 넣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라울 데 토마스가 커리어 내내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런데 A매치에서는 4경기 동안 골이 없어요. 근데 라우데 토마스는 에스파뇰도 그렇고 벤피카 시절도 그렇고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게 장점이란 말이죠. 근데 스페인을 상대로는 라인을 내리는 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타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떨어지고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가운데서 확실한 득점 기회를 동료들이 만들어주지 못하면 결국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라우데 토마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겠지만 스페인 대표팀 입장에서도 얘를 월드컵에 데려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측면에서 지금 뛰고는 있지만 제로톱이 가능하잖아요. 다만 페란 토레스가 A매치에서 13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맨시티에서 바르셀로나로 온 다음에 결정력에서 너무 떨어지지. 네, 너무 삐끗거려요. 근데 나는 페란 토레스가 제로톱이 가능한가? 그냥 억지로 우겨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량이 좋아서 그냥 거기에서 커버하는 거지. 진짜 거기에서 원하는 그런 전술적 수행 능력을 보여줬나? 조금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은 제라르도 모레노의 몸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도 제라르도 모레노가 측면 쪽에서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결정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라르도 모레노가 몸 상태가 괜찮으면 제라르도 모레노를 대표팀에 차출해서 데리고 갈 것이다. 저도 기간이 아직은 좀 있잖아요. 올해는 이제 연말에 치러지니까 월드컵이 그 기간에 모레노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대표팀에게서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네. 제가 생각하기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히든 카드는 안수 파티예요. 아 이게 히든 카드도 맞긴 한데 네. 리스크도 있고 좀 그래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그런 카드예요.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를 앞두고 안수 파티를 대표팀에 불렀습니다. 근데 네. 안수 파티를 포르투갈전도 안 썼고 체코전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안수 파티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몸 상태도 한번 네.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데 월드컵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수 파티를 대표팀에 불려서 같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안수 파티가 최전방에 있든 왼쪽 측면에 있든 스페인 대표팀 내에서 가장 쉽게 골을 넣는 유형이라면 이 선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라타가 1옵션은 맞지만 결국 스페인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제라르드 모레노와 안수 파티의 컨디션이 월드컵 기간 중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어요. 득점 옵션이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특히 1옵션이라고 생각하는 모라타가 굉장히 기복이 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네. 물론 최전방의 자원이 골을 못 넣는다면은 측면의 자원들이 골을 넣으면 됩니다만 그렇죠. 지금 스페인이 그렇게 풀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측면에 있는 자원들을 봤을 때는 뭐 아센시오, 사라비아, 다니 올모 이런 선수들
페란 토레스도 마찬가지고요. 대표팀에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라비아는 네. 굉장히 잘해주고는 있지만 사라비아도 결정력이 뛰어난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좀 네. 어렵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야르사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야르사발이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대표팀에 들어와서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 체코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다마도 데리고 갈 필요성이 있다. 아다마는 뭐 네. 확실한 무기가 있으니까 또 필요한 국면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거의 5-5 전술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간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측면에 페란 토레스든 다니 올모든 사라비아든 볼을 잡으면 한 명 제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유형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뭐 선발로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워낙에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라든가 크로스의 정확도가 아쉬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드리블을 이용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할 듯 보입니다. 제가 스페인 대표팀 이야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는 다른 포지션들은 정말 화려해요. 사실 측면도 화려한 거야. 네. 정말로 화려한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스케츠가 이번 월드컵까지가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부스케츠가 뛸 때하고 로드리가 뛸 때에는 확실히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도 뭔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최전방이 문제라면 최전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 그리고 이 스페인, 뭐 바르셀로나, 아약스, 네덜란드 이거 다 약간 궤를 비슷하게 가는 그런 팀들이거든요. 이런 팀들은 결국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 가운데 놓치기도 하지만은 또 몇 개를 만들어내는 이런 팀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공격 작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남은 기간에 이 공격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플레이를 짤 때 디테일하게 만들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단순한 공격 패턴을 몇 가지를 섞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모두가 스페인의 전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해법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고정적이면 상대에게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려움이 따르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플랜 A를 더욱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약간 단순한 루트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 네이션스 리그가 아주 좋은 시험대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실리적인 축구라 하는 그 요런 팀들 가운데서 최상위에 있는 팀들만 모여 있거든요. 네. 지금 포르투갈, 체코, 스위스 이런 팀들이기 때문에 이 팀들을 상대하면서 좀 다양한 패턴을 연구해보고 이것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들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페인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결국은 독일, 일본, 그리고 한 팀은 뉴질랜드 또는 코스타리카잖아요. 네. 승자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조 편성됐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주춤하고는 있지만 최종 목표는 우승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전술적으로 최전방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결국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득점력을 높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테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모라타라든가 안수파티라든가 제라르드 모레노가 조별리그에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골을 넣기 시작하면은 이거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선수들은 측면에서? 몰아 넣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몰아 넣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 모른다. 조별리그에서 골을 넣기 시작하면은 쭉 가다가 골 못 넣고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 나도 그 생각했거든.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별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토너먼트 가서 정작 못 넣을 수 있어. 아니 돌아가면서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하튼 네. 최전방의 문제점, 그리고 플랜 B의 문제점에 대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생각 많이 해서 준비를 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실망했어. 루이스 엔리케 감독 경기력이 너무하더라고. 이래놓고 또 4강 찍는다. 그럼 박수 칠 거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파이팅 합시다. 스페인 무적함대잖아요. 참 예선에서만 무적함대고 본선에서는 이거 계속 침몰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정신 차려. 그냥 네덜란드만 잘하면 돼.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잘해.